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사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한중 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지요.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또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정말로 바꿔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과거에는 일종의 수직분업, 우리의 앞선 기술력 또 우리의 자본력을 가지고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죠.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경쟁할 분야는 또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안정적인 관리,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공급망 협력, 또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정 문제에 대해서 방문 기간 동안에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또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은 저는 상관없는데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도 좀 여유있게 일정을 좀 잡아보자고 했는데 겨우 몇 시간 정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일정팀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겨우 저도 한나절 정도 시간이 확보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자 간담회라고 하는 게 경찰서 유치장이 취조하는 일은 아니어서 저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는데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이 장면을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갖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박수 치면은 무슨 내기라는 소리 듣는 거 아시죠?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가 습관적인데. 다음으로 이제 순방 기자단과 대통령님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평소 하는 대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인지 가능한 대로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옆자리에 앉아 계시죠?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이걸로 써 있어야겠네요. 네,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걸 그랬어요.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정상회의 일정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이번 방중에서 생각보다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교류 관련, 민간교류 관련 문화교류, 그 중에서도 한한령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문화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개선될 조짐을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신지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꽤 오래된 의제여서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 라고 계속 말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도 갑자기 오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이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나 방식이나 이건 뭐 또 분야마다 또 여러 가지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무한대로 또 할 수는 없는 게 또 그 사회주의 체제의 또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협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도 지금까지도 뭐 아예 제로 상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쪽 테이블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테이블 계신 SBS 강청화 기자님 먼저. 네. 예, SBS 강청화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하신 말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발언을 했는데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중일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고 또 회담에서는 또 그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지요. 뭐 그걸 특정 사안에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야 뭐 특별히 또 거기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냥 공자 말씀이라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사담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죠. 저도 저의 할 얘기를 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뭐 내밀한 얘기들은 또 비공개 석상에서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뭐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핵잠수함 문제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존중받아야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또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도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또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다. 뭐 이렇게 직접 내가 말씀드렸죠. 각자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앞쪽 테이블, 이번에는 좀 제일 뒤쪽 테이블로 가볼까요? 9번 테이블이 저한테 가장 멀 것 같은데, 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네. 제일 멀리 계십니다.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방중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된 부분이 성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한중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런 결론이 좀 도출됐는데요. 어떤 창의적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또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 연관된 질문인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언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됐다 이런 상반된 평가도 있는데요.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정상께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식을 좀 모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뢰죠. 시 주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행동은 쉽지 않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다리라도 따다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신뢰는 그렇게 쉽게 말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상대 국가를 또 상대 국가 국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막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거래야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쌍방이 모두 도움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지요. 다른 점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고 또 공통의 과제도 있고 또 서로 함께 좋아하는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들은 좀 줄여나가고 또 갈등적 요소는 또 최소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또 함께 힘써 노력하고 또 이러다 보면 관계는 개선이 되겠죠. 큰 방향이 어긋나는 쪽으로 가느냐 또 함께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들의 마인드겠죠. 싫어하는 마인드를 갖느냐 아니면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정말로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거대한 시장이죠.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입니다. 거기를 왜 우리가 배척합니까? 거기를 빼놓고 뭐하러 저기 멀리 가서 고생합니까? 물론 먼 곳도 버릴 것도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저 거대한 가능성 잠재력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배척할 필요는 없죠. 국가 지도자가 그런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고생하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죠. 당연히 아주 긴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있는 얘기를 모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할 때도 있고 또 그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당연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가 존속의 문제, 또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인 건 또 명백하죠.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그 중재자 역할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이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인내심 얘기를.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죠. 또 북한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냉정한 현실이죠.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싸워온 업보라고 할까? 싸워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돼서 좀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역할도 필요하죠. 중국에 그 부탁을 했고, 중국은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도 당연히 심각하게 논의하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주변 국가든 북측이든 우리 한국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은 있죠. 예를 들면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중국 최고 지도자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알고 있죠. 북미 관계가 중요하고 또 북측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체제 안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추가로 얘기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 자체가 동북아 또는 전 세계의 손해다. 어떤 손해냐? 끊임없이 핵무기는 추가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은 개선되고 있다. 체제 유지에, 체제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아마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는 위해인 게 분명하죠.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되죠. 또 한반도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되겠냐? 수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걸 방치할 거냐? 결국 여기서 실현 가능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중단하는 거,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더 이상 ICBM 개발을 하지 않는 것만도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일단 할 수 있지 않냐. 일단.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좀 감축해 나가자. 그리고 좀 길게 봐서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 포기하지만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로. 그래서 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때까지 맨날 얘기했던,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죠. 이 점을, 이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또 시간을 갖고 노력해 봐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또 인내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꾸 정략적인 이유를 붙여서 자꾸 흔들고 발목 잡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뿐이죠. 상황 개선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중요하고 복잡한 의제에서 말이 좀 길었네요. 네.